중국 내부적인 결속은 결국 경기, 민생 이쪽으로 포커스가 돼 있어서 지금까지 닦고 조이고 기름 쳐놨는데 갑자기 어디서 뭔가 군사적인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게 힘들어지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지금 뭐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가능성보다는 트럼프의 불확실한 부분들이 막 여기저기서 터지는 게 외려 더 두려운 상황인 것 같고 숙청이나 이런 부분들은 군만큼 심각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쪽 시스템에서는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이제 그러면 3월 달에 있는 양회가 있잖아요. 네네. 요거는 우리가 어떤 행사고 또 뭐 어떤 부분들을 좀 주목해 봐야 될까요? 내년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긴 하지만. 예, 내년이 이제 중요한 게 5개년 계획이 끝나는 해고 이제 다음 계획이 시행이 되는 이제 그 마무리하는 단계라서 내년도에 이제 마무리 잘하고 내년 쭉 가면서 지금 바뀐 그 정책 기조, 민생으로 가고 내수로 가는 그런 부분을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 올릴 거 올리고 내리는 게 뭔지에 대한 게 확인이 되는 그리고 그게 6대4가 될지 8대2가 될지 이 부분을 가지고 봐야 되는 부분이 내년에 확실히 좀 예, 근데 그 전에 1월부터 해서 계속 지방정부에서는 계속 그 플랜이라든가 계획이 다,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간접적으로는 확인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예산 심의를 확정을 해주는 거니까 그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뭐 정책이 있겠다, 계획이 있겠다, 돈이 있겠다 이제는 가는 거죠. 가는 거네요. 예. 네. 근데 가는 게 시장이 기대하는 것처럼 야 이쪽에다 이만큼 해라고 할지 아니면 또 엇박자가 나가지고서 또 실망을 할지. 예.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예, 조금은 예, 뭐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기대를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네. 자, 이거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요. 네. 이제 중국은 이제 시진핑이 이제 독주 체제라고 해야 될까요? 뭐 네.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기사 보다 보니까 이거 뭐지? 라고 얘기하는 이게 숙청이라는 단어를 되게 오랜만에 좀 들어봤어요. 네. 국내에서도 우리가 이제 계엄 이야기할 때 이제 처단한다, 뭐 이런 예. 처단이라는 단어를 내가 언제 들어봤지 막 이랬었는데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군사 숙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합니다. 저 미아오화라고 하는 네. 그 중앙정치국 의원이고 네. 중국 군대에서는 그 사람이 실질적인 인사권자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오. 예, 국방부 장관이 있는데 좀 이게 체제가 다른 게 국방부 장관이 헤드일 것 같지만 실제로 예, 이 미아화 국방부 장관의 둥준이라는 사람이고 미아화가 실제로 군의 실권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번에 숙청 대상에 들어갔죠. 그리고 엄중한 기율 위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네네. 기율 위반이라고 하면은 이게 위법이 아니고 네네네. 공산당의 기율을 위반을 했다. 아하. 이제 아니면 군기를 위반을 했다. 이런 것 같아요. 근데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기 때문에 근데 재밌는 게 이 사람이 지금 시진핑 들어와서 세 번째 국방장관이 이번에 둥준까지 처지게 되면은 국방장관만 3명을 치는 건데 아직은 처지지는 않았고요. 네네네. 근데 왜 이 사람이 더 중요한데 이 사람이 중앙정치국의 위원이기도 하면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이 더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사권자고 이 사람과 관련된 자기 사람들이 곳곳에 숨어져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이 해군 넘버1 출신이거든요. 해군이요. 예. 네. 우리도 뭐 육군이 최고 많으니까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 복마전은 해군인 것 같아요. 중국은. 예, 이게 대만을 뭘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렇죠. 미국의 항공모함으로서부터로도 최근에 제일 포커스를 했던 거는 러시아로부터 항공모함 사오고 또 핵잠수함 만들고 얼마 전에 또 핵잠수함이 뭐 침수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해외에서 나왔었던 얘기인데 중국 국내에서는 없었고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이게 어디서 왔을까? 핵잠수함이나 항공모함이나 러시아에서 왔거든요. 러시아에서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블랙마켓이 또는 그레이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고 여기에 해군에 평생 몸담은 사람이 연루가 돼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 않을까. 근데 기율이라는 거는 보통 기강이라든가 아니면 뭐 정치색인데 과연 뭐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군에 주는 시그널은 대단하다. 국방부 장관보다 더 크다. 이런 분석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 큰 일이 일어난 거네요. 그렇죠. 군대 이준에서는 굉장한 실권자가 네. 이렇게 숙청이 됐다. 이런 표현이 이제 나왔으니까요. 이제 어떻게 처벌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권력이 이 안에서 상당히 좀 많이 이동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또 원래 뭐 이동은 아래에서 되는 거지 위에는 딱 위에는 있는데. 한 명 있고 예. 여기 안에서는 그냥 계속 뭔가 이동되고 있구나. 그래서 뭐 중국 입장에서는 뭐 대만도 그렇고요 내년에 네. 혹시 뭐 전쟁은 당연히 아직까지 뭐 생각할 건 아니지만 국지전이랄까요?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을까요 내년에? 글쎄요. 이게 그게 뭔가 이제 내부의 불안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네. 제가 볼 때는 중국 내부적인 결속은 결국 경기 민생 이쪽으로 포커스가 돼 있어서 네, 네. 굳이 그런 그런 좌충수를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지금까지 닦고 조이고 기름 쳐놨는데 갑자기 어디서 뭔가 그런 군사적인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게 힘들어지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지금 그렇죠, 뭐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열심히 준비하고 트럼프와 시진핑과 또는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열심히 하려고 했던 기업들도 지금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맞아요. 저는 그런 가능성보다는 트럼프의 불확실한 부분들이 막 여기저기서 터지는 게 외려 더 두려운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런 그 좀 전에 말씀하셨던 축청이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 시스템이나 이 체제에서는 피할 수 없는 예,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서도 제일 그 그레이한 조직이 군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뭐 전체적으로 다 있을 수는 있겠지만 군만큼 심각하지는 않을 것 같고 사회적으로 지금까지도 제가 듣기로 저는 뭐 역사책에서 본 거지만 그 17년 동안 그 옛날엔 병부상사라 그랬잖아요. 국방부 장관을. 네. 예. 그 17년 동안 17명의 병부상사를 교체했던 왕이 있었어요. 명나라의 그 사종이라고 그 생각사자 쓰는데 그거에 빗대서 시진핑한테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벌써 3명이나 교체를 하려고 하느냐. 근데 이제 그 전에 뭐 쉬차이허우라든가 구어보숑이라든가 이런 이제 국방부 장관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진짜로 비리가 엄청났던 사람이고 이번에 뭐 국방부 장관은 동지는 그런 건 아닌 거라고 하고 근데 여긴 괜찮은데 이쪽에서 터진 거 보면은 역시 이제 이쪽 군부에서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비리는 가출, 그건 러시아하고의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뭐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부의 수청과 또 지방 정부의 고위 관료들 그리고 금융 쪽에도 되게 많아요. 네. 금융 쪽이 더 사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싶은데 되게 재밌는 일이 많아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 이게 그쪽 시스템에서는 어쩔 수 없는 예, 우리도 경제사범 있듯이 네. 그런 거기 때문에 너무 뭐 이렇게 포커스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네요. 예. 단어가 이제 막 수청이라는 단어가 나와가지고 뭐야 이랬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국 내에서는 그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일이 중국에서 더 관심이 많죠. 그렇죠. 탄핵이나 계엄이나 뭐 이런 게 네. 좀 맞습니다.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저기 대표님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내년도에 중국 경제나 뭐 전반적으로 좀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신지 정리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 좀 브로드한 말씀이긴 한데 네. 내년도에 쓰일 정책과 갈 돈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정이 되면 그 방향을 따라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두 가지죠. 하나는 중앙정부에서 뿌리는 돈이 있고 지방정부가 뿌리는 돈이 있는데 이번에 지방정부가 뿌리는 돈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제 12조 원의 이제 10조 원이라고 표현하게요. 10조 원의 지방정부 부채 해소 정책 그게 나왔었고 근데 그거는 뭐 빚 갚는 거니까 그것도 이구환신이죠. 새 걸 가지고 큰 거 갚아버리고 좀 이제 부채 탕감하는 거니까 근데 그거는 그렇고 근데 이제 걔가 그런 부담 덜면서 쓸 수 있는 돈과 추가로 발행한 지방정부 특별 채권 이 부분이 한 4조 5천억 정도 4조 5천억 RMB 한 900조 되겠죠. 그 돈들이 어디로 갈 거냐가 산업정책하고 맞물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갈까에 대한 건데 최근에 한 지난주인가 나왔는데 지방정부 발행하는 채권 그 전항채라고 걔들은 표현하는데 전항채. 네, 전항채 항목이 정해져 있는 딱 그냥 전문적으로 쓸 수 있게끔 된 특수 목적 채권이죠. 근데 걔의 특수 목적 채권의 권리를 지방정부에 내려주는 게 나왔고요. 원래는 중앙정부에 올라와야 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지금 준비했는데 1년 뒤에 2년 뒤에 승인이 날 수도 있었던 게 이제는 빨라질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또 부패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관리는 또 엄청나게 한다고 하는데 어쨌건 전항채, 특수목적 채권이 지향하는 바가 부동산은 아닙니다. 그리고 SOC 인프라는 일부 있겠지만 그것도 주력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각 성별로 아까 우리 그 창신 반도체 걔도 안휘성의 허페이라는 그 성도 우리는 도청 소재지에서 키운 애가 창신 반도체거든요. 국가 자금도 들어가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AI 영역에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쪽에 있을 수 있고 이런 쪽에 들어가는 것도 요즘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저공 경제라고 해서 왜 하늘에 날아다니는 드론. 네네. 근데 드론뿐이 아니라 이게 안전과 물류와 통신과 이동과 여행과 다 관련돼 있거든요. 그런 저공 경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그 광동 이런 쪽에서는 그쪽으로 풀배팅을 할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 특수목적 채권이 이제는 미래를 향해서 써라. 이제 과거는 그 부채 탕감하는 걸로 좀 단절을 어느 정도 했으니까 그거하고 이제 민생과 미래 두 개로 놓고 보면 내년도에 포커스할 부분은 그런 부분이고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상당히 뭐 섹시한 섹터들이 다 있죠. 뭐 AI가 됐건 아니면 그 휴머노이드가 됐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공 경제가 됐건 아니면 데이터 이코노미가 됐건 다 그런 쪽으로 이제 지금 뭐 공무원들의 KPI도 옛날처럼 GDP 얼마 올려라 이게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얼마나 투자하는지 이런 지표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눈여겨 보시는 게 내년부터는 조금 달라지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기업이 적자를 보다가 흑자를 보기 시작할 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중국도 지금 지방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채가 10조 위안이 됐는데 요거 일단 이렇게 하고 다시 돈 뿌려주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듣다 보니까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단 하나가 이제 지금 기대하고 있는 좀 낙관적으로 기대치와, 보는 게 이게 이제 낙차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렇죠. 조금 또 흔들릴 수는 있죠. 네. 근데 큰 기조가 안 흔들린다 그러면 그 방향으로 가는 거죠. 예, 그것도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신영관 대표님과 함께 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